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긴급 속보. 오늘 1시 전세제도 전격 폐지. 윤 대통령이 상속세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세금 혁신을 발표한 가운데 그 다음 행보들이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40년 모기지 지원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유도하여 전세를 줄이고 전세대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하며 에스크로와 장기 임대를 활성화해서 전세제도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주목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웨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윤 대통령 긴급 속보 오늘 1시 전세제도 전격 폐지. 이제 지금 본인들이 말했던 폐지하겠다 또는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요. 이 전세제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전세제도 스탑. 지금 그동안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이 전세제도가 주거사다리는커녕 지금 유주택자, 부자들의 잔치가 돼버렸어요. 보시면 윤 대통령 전세제도 전격 폐지. 정부가 들고 나온 전세 폐지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준비 없이 폐지하려고 하면 부작용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내 집 마련. 먼저 내 집 마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40년 모기지 이거를 대폭 활성화시켜서 초기 비용, 내가 집을 잡는데 초기 비용이 또는 이자 감면 등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아주 값싸게 쉽게 이자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누가 내 집 마련합니까? 전세 살려고 하지. 전셋집 매입 이것도 역시 취득세 면제 차액을 저리로 융자해 가지고 특히 자기가 전세 사는 집을 매입할 경우는 아예 취득세 자체를 면제시켜 버리고요. 차액도 아주 싸게 아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말 파격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 출처 강화. 여러분들 전세제도가요 증여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불법의 온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전세 오래 살면 그냥 아들 것이 돼버리잖아요. 딸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해서 부모가 증여 또는 대여 하는 건지 매매나 전세나 출처를 정확하게 강화시키겠다 이래버리면 전세 살려고들 잘 안 합니다. 자, 이제 대출 금지 두 번째 전세 대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요. 우선 일부는 좀 손해를 보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없애버리면 확 줄겠죠. 이제 전세 제도가. 전세 대출 이걸 금리를 또 인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 대출 고금리를 유지.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유주택자들 전세 대출은 아예 우선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전세 다 반납하게끔. 아니 뭔 유주택자가 전세를 살아요. 장기 임대. 자, 민간 임대, 이제 공공 임대만으로는 안 돼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서 이 민간 임대가 전세값보다 더 싸게, 그러면 전세보다 저렴하게 하게 하면 되잖아요. 에스크로 제도라고 임차인 전세금을 임대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은행에서 관리하게끔 중개소가 역할을 하고 갭 투자 금지,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전세제도는 몇 년 안 가서 폐지돼요. 여기 보시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진행 과정을 보실래요? 먼저 이제 이걸 또 보다 보면 이제 갭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게 돼 버렸는데 실제로 갭 투자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부동산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금 계획을 세우고 매물 조사를 하고 자기 집 매입한 상태를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매매 전세 임대로 맞추는 거죠. 먼저 부동산 조사, 입지, 가장 중요한 게 입지인 거죠. 본인이 매입했을 때 그 시기 언제 매수할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제 매매가 전세가를 파악해서 딱 선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조사를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자금 계획. 자, 내가 전세를 얼마 끼고 내 돈은 얼마, 이게 투자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 투자금이 아쉽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하는데 부족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이라든가 또는 차입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이 투자금을 준비하고
나머지 전세를 끼고 잡는 거죠. 전세를 꼈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줘요. 그렇지만 세입자가 안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갭 투자에서 거기에서 대출 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론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물조사. 자금 계획이 끝났으면 매물을 보러 다녀야죠. 복수 매물 파악, 여기저기 여러 가지 매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파악. 그리고 금매가 나왔다면 가격을 협상을 해야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입지에. 그리고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상태 관리. 자, 이제 필요한 곳을 수리. 그리고 세입자 임대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매매 전세 임대. 이미 매매 계약은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태 관리가 들어가죠. 매매 계약을 했다. 이때는 이제 잔금을 치른 거고, 가계약부터 계약 치를 때부터 상태 관리를 해야겠죠. 수리할 곳과 세입자 임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매매가 다 끝나고 그 직전에 전세를 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상황,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 건지를 준비하면 돼요. 정리하면 부동산 조사, 자금 계획, 매물 조사, 상태 관리, 매매 및 전세 임대, 이게 딱 하나로 사전에 준비하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갭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고 안전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 세금 혁명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상속세 자녀 공개 5억. 자,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종부세. 자, 주요 내용 보면 이중과세, 불법 요소, 한국, 프랑스만 지금 종부세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폐지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선 급한 상속세부터 터뜨린 거죠. 자, 윤석열 종부세 폐지, 징벌적 세금 착취. 즉 종부세는 이제 폐지한다고 했다가 우선은 보류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은 근본적 재검토하겠다. 축소의 방향을 잡겠다. 지방 재정이 지금 심각해지겠죠. 종부세로 지방 재정을 떼웠는데. 근데 이것과 이거는 별개 문제다 이 말이죠. 응? 왜 불법에 가까운 종부세로 지방 재정을 떼우려고 하느냐. 자, 이번에 상속증여세. 이게 너무 세서 그래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주요 내용 상속세, 증여세, OECD 최고예요. 세제 폐지 수순 또는 세계적으로 지금 폐지 상속세 같은 건 없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종부세, 자, 이건 아예 없고 상속세는 없어지는 추세고 증여세도 줄여나가는 추세고, 윤 대통령 OECD 평균 6에서 30%로 하향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60%까지 내는 이 세금을 50%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을 아주 대폭, 여기 보세요. 5천만 원에서 5억. 와, 이제 대부분의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눈 감고 저 세상을 갈 수가 있겠네요. 정말 이건 잘한 거라고 봐요. 이재명 상속세 부분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 일괄 공제 한도 상향.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하니까, 자, 여야의 국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취득세, 양도세. 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과다한 세금이다. 윤석열. 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시행령. 그렇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취득세 중과는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겉돌고 있죠. 자, 이재명 최초구입자 취득세 대폭 인하, 실수요 감면. 즉 여야가 취득세와 양도세도 어느 정도 조절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금투세. 주요 내용, 금투세 시행하면 단기 매매, 외국인 투기가 사라진다. 제가 보기에는 뭐 폐지까지는 모르지만 유예하는 건 맞다고 봐요. 윤석열, 투기주장 폐지해야 자본시장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아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재명,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둘 다 언급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1,400만입니다. 이게 폐지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왜? 모든 수입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세금을 걷자니 워낙 세금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법인세 주요 내용, 투자세 공제, 배당 비과세, 주주 환원 혜택. 윤석열 법인세 완화로 기업을 개선하려고 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때 법인세 완화를 공약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를 너무 깎아주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 너무나 지금 국가 부채가, 정부 부채가 쌓이고 있어요. 세금이 걷어지질 않아요. 법인세를 그냥 너무 깎아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적당한 선이 필요하죠. 아무리 기업들이 힘들어 해도. 자, 부동산 세금 부담률 여기 보시면 와, 세상에 부동산 세계 지금 2017년에는 5위, 18, 19년에는 2위, 20년, 21년 이후로는 1위예요. 정말 날강도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세금 이렇게 뜯어내요. 세계 1위. 그리고 고칠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세금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중도라고 했어요. 정치적 중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OECD 주요국 상속세 보세요. 야, 대한민국 1등이에요. 1등. 이래서 공제를 많이 한 거예요.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자, OECD 소득세 여러분들이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아, 내가 번 돈은 당연히 세금 나간다 라고만 생각했지. 이거 미친 척 정말 소득세도 많이 나갑니다. 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OECD 평균 따라가야죠. 우리나라 GDP는요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근데 왜 세금은 이렇게 세요? 잘못된 거잖아요. 특히 8,500만 원에서 1억 구간 이게 너무 세요. 여러분들 1억 번 사람들 세금 거의 뭐 3,500 뜯긴다고요. 이거 다른 나라 그렇게까지는 안 뜯겨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갭 투자 방지 3가지 방법. 자,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넘어올게요. 서울시 아벼목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을 했죠. 그러면 갭 투자할 수가 없어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4월 달에 아벼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는 실거주해야 하고 5월 달에 용산, 정비창, 이천동, 한강로 1~3가. 자, 6월 달에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등.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이 토지는 순수한 토지는 경기도라든가 또는 서울 곳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주 많아요. 자, 분상제 의무거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 3년 유예시켰지 폐지한 게 아닙니다. 결국 2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니까 갭 투자를 못하죠. 여기도 서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에서 5년 거주해야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로또 분양이 되는 거고 경쟁률도 센 거죠.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역시 3기 신도시도 30에서 50%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왜? 분양가가 싸니까. 자, 무자본 갭 투자 이거 금지입니다. 법으로. 자본이 없이 그냥 1,000만 원 갖고 갭 투자 옛날에는 가능했죠. 지금은 공시가격 따집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투자는 금지. 자, 임대보증금 가입 100%에서 90%로 조정을 해버렸죠. 무자본 갭 투자 전체로 확대 논의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무자본 갭 투자만 안 되지 다음에는 갭 투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전세의 부작용. 전세가율 80에서 90% 와 이렇게까지도 가요. 80에서 90%. 특히 경기도가 집값이 싼 곳들이 전세 매매가가 바짝 붙어서 깡통 전세 주의. 아무래도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게 차이가 안 나야 적은 돈으로 이 집을 매입해서 나중에 팔 때 비과세로 많은 수익을 얻겠죠. 전세가율이 깡통 전세는요 전세가율이 높아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역전되면 이건 나중에 전세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전세 1년 동안 상승, 지금 1년 이상 상승했죠. 현재 24년 전세가율 일부는 80%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안 봐요. 어차피 현행 제도에서 그 불법 아니잖아요. 본인이 돈 벌겠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고 연구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위험,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세요. 자, 아파트가 아닌 것들, 재개발과 관련 없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 그리고 지나치게 싼 부동산도 조심해야 돼요. 그 지방에 있는 곳들은 안 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소형 평형, 입지가 안 좋은 소형 평형 조심하세요. 자, 역전세, 이번에는 역전세는 최초 임대차 계약보다 전세가가 너무나 떨어지는 바람에 못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세가 5억이었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3억.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어. 5억을 전세 드려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인지하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모자라가고 체인지를 못해요. 내 돈에서 2억을 토해내야 하는데 그 2억이 없는 거야. 이걸
역전세라고 합니다. 매매가가 급락 시에 전세가도 동시에 추락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 역전세, 전세 사기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전세가율이 높은 곳들은 조심해야 돼요. 전세 사기, 이게 문제죠. 임대인이 전세금 가로챌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돈을 개인이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기죠. 전세로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을 수십 채 지은 다음에, 자, 건물 왕, 빌라 왕 이런 말 들어봤죠? 건물을 여러 개 지은 다음에 다 팔아먹고 본인은 잠적. 자, 이제 전세제도는 빈부격차만 키운다. 그렇죠. 빈부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자, 지금 전세제도가 좋은 줄 알았어요. 월세 대신에 내가 전세를 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참 좋은 제도구나. 특히 외국에서 놀래요. 어떻게 월세 안 내고 그냥 목돈 맡겨놓고 사느냐. 정말 부럽다. 세입자 부럽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뭐가 부러워요?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 임대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7억이 필요한 돈을 그냥 3억만 갖고 이 집을 사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버는데, 전세 사는 사람은 겨우 월세 조금 아낀 거지만 임대인, 자, 집을 산 사람, 집주인은 엄청난 수억의 돈을 벌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집주인 전세 활용, 갭 투자로 자산 급증, 세입자 전세 살다가 심각한 자산 손실, 가난해지는 거죠.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 있는 여러 채를 막 매입하기도 해요. 갭투 증가, 집주인 전세 끼고 갭 투자 증가, 집값 올라가는, 상승하는 역할을 하고, 소액자부도로 임차인 활용해서 투자 수익, 내 돈은 조금밖에 없지만 임차인 활용해서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실거주 폐지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와, 요즘은 실거주도 없어갖고 갭 투자만 해도 비과세야. 집값 폭등시키는 원인이죠. 상승장에 전세값이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하락장에는 또 전세값이 지지선 역할을 해서 폭락도 막아요. 전세값 급등 시에 소액 갭 투자도 합니다. 얼마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가 효자손이겠어요. 부자들 예금 빼앗고 여기에 투자합니다. 국내 주식이 대기 86조 원이에요. 해외 증시 여기에도 투자를 해요. 대기 1273억 불. 와, 이 엄청난 돈. 미국 외화, 자, 지금 주식 80% 미국 외화로 지금 주식 80%나 진행한답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평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많이 뛸 것 같아요. 다만 개별 종목 하지 마세요. 개별 종목을 하려면 진짜 블루칩만 하세요. 블루칩.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거. 그런데 미국, 특히 미국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만큼 먹은 걸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금융위기 터지면 우리나라가 반토막 뛰면 미국은 4분의 3토막 돼요. 자, 자산 이동, 이걸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제 예금을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조심할 점, 달러, 미국 주식은 거품이 심하다는 거. 달러 사면 안 돼요. 자, 무분별한 주식, 주가 올라도 내 주식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주식들 사지 말라 이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부자들 예금 빼서 주식에 투자. 자, 전세 살면 평생 위험합니다. 전세 살면 전세금에 묶여가지고 집을 살 타이밍을 놓쳐요. 필요할 때 못 사죠. 대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자, 전세대출 아예 받아가지고 일부 보증금에 월세 살아가지고 집 살 생각을 해야죠. 현금을 부여하면 집을 사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전세, 그 다음이 대출 전월세, 제일 좋은 게 현금 보유예요. 자, 이제 집값 뛰는 순서 회복률을 봤더니 당연히 입지가 좋은 반포 잠원 압구정이 1등입니다. 강남 한강변이 이미 신고가예요. 집값이. 자, 강남 3구하고 용산 95% 회복률. 지금 강남에서 제일 부촌인 반포 잠원 압구정하고 한강 라인은 신고가인데, 자, 그냥 단순 강남 3구 용산은 95%. 한강변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마용 성광의 한강 라인도요 92% 회복률이에요. 거의 강남하고 쌍둥이죠. 서울 25개구 전체 88%나 회복률이 있고요. 자, 1, 2기 신도시 85%.
경기도 지방의 비싼 곳들 80% 회복률 어떻습니까? 지금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더 많이 뛰고 신고가를 먼저 찍죠. 자, 갭투자, 전세 레버리지 잘 활용합시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빛을 발하는데 야당도 무작정 반대만 했다가는 대권을 또 잃을 수 있어서 절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